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편의 트로트 서바이벌 예고편에서 마주한 그 몇 초가 단순한 방송 장면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과 감정이 시청률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장치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겨우 11살, 아직 어린아이의 체온을 그대로 가진 참가자 빈에서 양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터져나온 눈물.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긴장했나 보다, 가사를 놓쳤나 보다, 무대 사고였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실수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편집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무대의 감동이 낚시로, 진심이 연출로 의심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시청자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스스로 묻는 심판이 되어 버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눈물 장면의 구조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정상 속도로 보면 노래가 끊긴 듯하고 반주만 붕 떠서 흐르는 듯하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고개 숙인 아이의 얼굴이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느리게 되감아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얼굴을 내밉니다. 끝 음절까지 밀어 넣듯 겨우겨우 뱉어내며 한 소절을 마무리한 뒤 감정이 먼저 무너지고 마이크가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 가사를 잊은 장면이 아니라 가사를 끝낸 다음에 마음이 먼저 터진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입니다.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감정은 공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고편은 공감을 부르는 방향이 아니라 비난과 불안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제작진은 정말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을까요? 아니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오해의 틀을 먼저 던졌을까요?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무엇이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빈에서 양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고편만으로 이미 아이는 실수했을지도 모르는 참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댓글과 커뮤니티 글은 그 작은 어깨를 향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탈락하는 거 아니야? 멘탈이 약한가? 프로라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있습니다. 상대가 11살이라는 사실을요. 어른들도 감정이 터지면 숨이 막히는데 하물며 아직 마음의 뼈대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이가 무대에서 한번 무너진 것을 두고 프로의 자격을 논하는 장면 자체가 이미 잔인한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몰라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면 그건 더 이상 가벼운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소비이고 눈물의 상품화이며 한 사람의 성장통을 시청률의 연료로 쓰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담긴 문장은 여기서 더 깊게 내려갑니다. 11살 빈에서가 보고 싶다는 말을 참았던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이야기들 속에서 빈에서 양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겪었고 할머니 품에서 긴 시간을 견뎠으며 최근에서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보고 싶다는 말조차 일부러 참는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힘드실까봐, 자신이 투정을 부리면 더 지치실까봐, 그래서 마음을 삼킨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게 11살 아이가 할 말입니까? 아이는 원래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울고, 안기고 싶으면 안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 그 삶의 조심성이 무대 위에서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건 너무 오래 눌러 담아온 마음이 노래의 구멍을 통해 새어나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제작진은 왜 하필 그 순간을 그 형태로 선택했을까요? 예고편은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강한 장면을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강한 장면과 잔인한 장면은 다릅니다. 강한 장면은 이야기의 깊이를 보여주지만 잔인한 장면은 사람의 상처를 들춰 시선을 붙잡습니다. 빈에서 양의 눈물이 마냥 노래에 몰입해서 나온 감정이라면 그건 감동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대가 망가진 듯한 문법으로 편집하면 감동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그 불안은 댓글을 부르고, 댓글은 논란을 키우고, 논란은 조회를 부르고, 조회는 결국 수익과 화제성을 부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시청률은 올라갈지 몰라도 제작진이 잃는 것은 너무 큽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무대 위의 노래는 더 이상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는 걸까? 라는 의심이 음표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정 기준 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 논란이 한 참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 회차들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반복된다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어떤 팀은 눈에 띄는 음정 흔들림과 박자 실수가 있었는데도 합격하고, 다른 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탈락하는 장면이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청자가 기준을 읽어낼 수 없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결과는 곧 불신을 낳고, 불신은 프로그램 전체를 잠식합니다. 무대가 아니라 계산을 보게 되고, 감동이 아니라 의도를 보게 되며, 노래가 아니라 편집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정성 논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공정성은 한번 금이 가면 그 금이 소리 없이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눈물 장면은 단순한 예고편의 한 컷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던 바닥 위에 던져진 불씨가 됩니다. 시청자들은 그 불씨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의 눈물이었을까? 왜 하필 이 장면이었을까? 왜 하필 이 컷이 실수처럼 보이게 편집되었을까? 질문이 많아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이미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해명되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거나 설명이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면 그 침묵은 또 다른 언어가 됩니다. 시청자는 침묵을 가장 불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숨기는 게 있나 보다. 여론이 무서워 덮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침묵은 불을 끄지 못하고 오히려 불길에 바람을 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단정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가 등장하는 서바이벌에서 제작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야기의 양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프로그램은 감동을 주는 무대에서 감정을 사는 시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빈에서 양처럼 아직 세상을 다 배운 적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이해관계의 구조를 모릅니다. 편집의 문법을 모릅니다. 다만 자기 눈물이 왜 세상의 화제가 되었는지, 자기 이름이 왜 논쟁의 중심에 섰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상처만 받습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입니다.